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반드시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매일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던 어떤 견과류가 사실은 조용히 여러분의 콩팥을 녹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암보다 무섭고 한번 시작되면 평생을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신장투석의 길, 그 출발점이 바로 식탁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느낀 점은 하나입니다. 신장질환은 무능해서 오는 병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건강을 챙긴 분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이나 신문 기사에서 혈관에 좋다, 노화 방지에 좋다는 말을 믿고 매일 견과류를 챙겨 드시던 분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 병원을 찾는 경우를 저는 셀 수 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찾아오신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평생 술, 담배 한번 입에 대지 않으셨고 매일 아침 빠짐없이 공원을 걸으셨습니다. 특히 한국일보 건강면에서 견과류는 노년의 필수 음식이라는 기사를 읽고 아몬드와 캐슈넛을 갈아 매일 아침 공복에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붓고 양말 자국이 하루 종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셨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신장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약 3명 중 1명은 이미 만성 신장 기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신장이 70% 이상 손상되기 전까지는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일보와 서울대병원 공동 보도에서도 신장질환은 침묵의 장기질환이라고 표현할 만큼 대부분은 너무 늦어서야 발견됩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괜찮다고 느끼신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필터가 조금씩 막히고 망가져도 우리는 물이 완전히 끊길 때까지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때가 되면 이미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병원에서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견과류의 진짜 얼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견과류와 반대로 아직 살아있는 신장 기능을 지켜줄 수 있는 견과류를 명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투석을 피하고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곳은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어르신들이 몸에 좋을 거라 믿고 매일 드시지만 실제로는 콩팥을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드는 견과류 3가지를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이 음식들이 독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여유가 줄어드는 장기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식습관이 노년기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부드럽고 씻기 편해서 틀니를 쓰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간식으로 딱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 보면 캐슈넛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캐슈넛에는 칼륨과 인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이 2가지를 적절히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나 60대 이후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았던 분들의 콩팥은 이 배출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캐슈넛을 매일 그것도 한 줌 이상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먹은 양이 내일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모레까지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칼륨은 몸에 묘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이 얕아집니다. 인이 쌓이면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뼈에서 칼슘을 끌어내고 혈관벽을 서서히 딱딱하게 만듭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특별히 짠 것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붓나요? 라고 묻는 어르신들에게서 캐슈넛을 거의 예외 없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장 수치가 경계선에 들어섰다면 캐슈넛은 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잠시 중단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건강식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혈관에 좋다,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신장과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몬드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비교적 많습니다. 이 성분 자체가 독은 아닙니다. 문제는 소변 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단단한 결정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의 재료가 됩니다. 결석이 한번 생기면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결석이라도 이동하면서 신장 조직과 요관을 자극하고 미세한 염증을 반복적으로 남깁니다. 저는 과거에 결석을 한 번이라도 겪은 분, 혹은 검진에서 결석이 잘 생길 수 있는 체질이라는 말을 들은 분에게는 아몬드를 매우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볶은 아몬드를 간식처럼 계속 집어 드시는 습관물은 적게 마시면서 아몬드만 자주 드시는 습관은 콩팥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아몬드는 건강식일 수 있지만 모든 콩팥에 안전한 음식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피스타치오와 땅콩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드리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의 핵심이 견과류가 아니라 짠맛과 가공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원래도 칼륨이 적지 않은 편인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대부분은 소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신장은 나트륨, 즉 소금에 매우 민감합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물을 붙잡고 혈압은 올라가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콩팥으로 전달됩니다. 땅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땅콩을 소량 드시는 것보다 땅콩 버터처럼 가공된 형태가 훨씬 문제가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 쉽고 소금과 당분이 함께 들어가 콩팥을 이중으로 지치게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소해서 자꾸 손이 가는 음식은 콩팥에게 가장 위험한 음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불안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견과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덜 주고 남아있는 신장 기능을 지켜주는 견과류를 구체적인 양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숨을 고르셔도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견과류 이야기가 마음을 무겁게 했다면 지금부터는 콩팥에게 숨 돌릴 시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콩팥은 한 번 상하면 끝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기능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저는 콩팥이 약해진 어르신에게 단 하나의 견과류만 고르라면 망설임 없이 마카다미아를 권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른 견과류에 비해 칼륨과 인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카다미아의 진짜 장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카다미아에는 팔미톨레산이라는 특별한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노년기에 흔한 만성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과정은 대부분 아주 미세한 염증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진행됩니다. 마카다미아는 그 불씨를 키우지 않도록 옆에서 조용히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당뇨나 대사 이상을 함께 가진 어르신들이 마카다미아를 소량 꾸준히 드셨을 때 혈당 변동이 완만해지고 전신 피로감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에 10알에서 15알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적당함이 콩팥을 살립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저는 호두를 설명할 때 늘 콩팥은 혈관으로 사는 장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수많은 미세 혈관들이 모여 피를 걸러내는 구조입니다. 이 혈관들이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기면 콩팥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렵습니다. 호두에는 이러한 미세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방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이 좀 더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호두는 콩팥뿐 아니라 심장 건강까지 함께 생각해야 하는 노년기에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호두를 먹고 나서 다리가 덜 차갑고 오후 피로가 줄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에 6개에서 7개 정도의 호두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습관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도 과식은 금물입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아마씨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마씨는 견과류라기보다 씨앗에 가깝지만 콩팥을 돕는 역할만큼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는 아마씨를 콩팥의 청소를 돕는 조력자라고 부릅니다. 아마씨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물을 만나면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그 젤이 몸속의 노폐물과 일부 독성 물질을 붙잡아 대변으로 함께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콩팥이 혼자서 감당하던 일을 장이 나눠서 도와주는 셈입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어르신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에게 아마씨는 콩팥의 부담을 줄이는데 간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마씨는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하루 한 큰술이면 충분하고 물 없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적의 음식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콩팥을 더 괴롭히지 않으면서 지금 남아있는 기능을 오래 쓰게 해주는 선택지를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견과류들을 하루 중 언제 어떻게 먹는 것이 콩팥에게 가장 편안한지 아주 현실적인 시간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엇을 먹을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제 어떻게 먹을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시간과 방법이 다르면 콩팥이 느끼는 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말씀드립니다. 콩팥을 살리는 생활은 특별한 요법이 아니라 하루의 흐름을 조금만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음식이 아니라 물입니다. 밤사이 콩팥은 쉬지 않고 피를 걸러 노폐물을 모아두었습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주면 마치 막힌 수도관에 처음 물을 틀어주는 것처럼 배출이 부드러워집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청아 비슷한 물이 좋고 한 번에 벌컥 마시기보다는 몇 번 나누어 천천히 드시는 것이 콩팥과 심장에 모두 편안합니다. 아침 식사는 너무 무겁지 않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소량의 호두를 곁들이기 좋습니다. 호두 6개에서 7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잘 되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죽이나 간단한 식사와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입니다. 아침에 호두를 드시는 습관은 하루 전체의 혈관 컨디션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는 아마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와 이어지기 때문에 장의 움직임도 비교적 활발합니다. 이때 아마씨 한 큰술을 가루 형태로 밥이나 반찬에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반드시 물을 충분히 함께 드셔야 합니다. 저는 아마씨 한 숟갈에 물 2컵을 기본으로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에서 젤처럼 작용해 콩팥이 미처 걸러내지 못한 노폐물 일부를 대신 처리해 줍니다. 물 없이 드시면 오히려 변비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후가 되면 많은 어르신들이 기운이 떨어지고 단 것이 당기거나 입이 심심해집니다. 바로 이때가 간식을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이지만 동시에 잘 고르면 도움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마카다미아를 열 알에서 15알 정도 간식으로 드셔보십시오. 이 양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입니다.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마무리하는 것이 콩팥에게 큰 선물입니다. 저녁에는 신장의 배출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짠 음식이나 단백질이 과한 식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고 견과류는 이 시간대에는 굳이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콩팥은 밤에 쉴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 섭취의 태도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물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나 무릎이 아프다고 습관처럼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약 한 알이 그동안 잘 관리해 오신 콩팥을 한순간에 지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의 흐름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콩팥은 우리가 조금만 배려해주면 남아있는 힘으로 끝까지 성실하게 일해주는 장기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남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콩팥만은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이 질문은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 전체가 오랫동안 놓치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몸에 좋다는 말을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혈관에 좋다, 심장에 좋다, 항산화가 풍부하다. 이 말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년기의 몸이 더 이상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30대, 40대의 몸과 70대의 몸은 같은 음식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특히 콩팥은 그 차이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드러내는 장기입니다. 콩팥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몸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노폐물을 제거하고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정교한 시스템에 여유가 점점 사라집니다. 필터의 구멍은 그대로지만 압력과 속도가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무리 없이 빠져나가던 것들이 노년기에는 조금씩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칼륨인 나트륨 같은 성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견과류가 문제가 됩니다. 견과류는 농축된 음식입니다. 작은 양 안에 지방, 미네랄, 에너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젊고 활동량이 많은 사람에게는 효율적인 음식이지만 콩팥의 배출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에게는 과밀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견과류를 약처럼 드신다는 점입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몸에 좋다는 이유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을 드십니다. 이 반복이 콩팥에게는 쉼 없는 업무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오해는 자연식이면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자연에서 온 음식이라도 우리 몸의 처리 능력을 넘어가면 부담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연산이라도 쓰레기를 한꺼번에 많이 쏟아부으면 하수구는 막힌다고요.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독성이 아니라 양과 빈도, 그리고 현재의 콩팥 상태입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에게 흔한 패턴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견과류를 갈아 마시거나 TV를 보며 무심코 한 봉지를 비우는 습관입니다. 이때 물 섭취는 적고 짠 반찬이나 국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콩팥은 하루 종일 탈수와 과부하를 동시에 겪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서서히 지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검사 수치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치가 아직 괜찮으니까 라는 말로 자신을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콩팥은 여유가 30%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 거의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콩팥을 침묵 속에서 일하는 장기라고 부릅니다. 증상이 없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버티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의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입니다. 콩팥이 완전히 지치기 전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언가를 더 먹는 것이 아니라 덜 괴롭히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무엇을 드시느냐보다 무엇을 멈추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캐슈넛, 아몬드 짠, 견과류를 멀리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콩팥에게 휴가를 주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휴가 위에서 마카다미아나 호두처럼 비교적 부담이 적은 음식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정보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콩팥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 기준을 어떻게 일상에서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적용입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는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아쉬움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라는 작은 안도감일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두 번째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새 것처럼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장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콩팥은 남아있는 힘으로 훨씬 안정적으로 훨씬 오래 일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그런 변화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특별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값비싼 약도 극단적인 식단도 아닙니다. 단지 콩팥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생활의 방향입니다. 몸에 좋다고 믿어왔던 견과류를 다시 구분하고 먹는 시간과 양을 조절하고 콩팥을 지치게 하는 습관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전혀 다른 노년의 시간을 만듭니다. 이 영상은 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병원에서 더 좋은 질문을 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무시하지 않고 돌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주방의 찬장을 한 번만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이 과연 지금의 내 콩팥에게도 여전히 괜찮은지 조용히 한 번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 짧은 단어 하나가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가장 진지한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편에서 과장하지 않고 겁주지 않되 숨기지 않는 정직한 의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콩파티 그리고 여러분의 노년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